네, 이슈앤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코너, 잘 채운 뉴스의 정세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세훈 씨. 혼자 하는 게 이제 오늘이 끝이에요. 네, 오늘 내일부터는 부담이 좀 덜어지시는 거죠. 잘 채워나면 내가 뉴스만 하면 돼. 예, 하여튼 내일의 완전체를 기대하면서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정말 강한 비 쏟아졌는데 제가 그 시간에 9시에 이 월드컵 대교를 건넜거든요. 네. 와이퍼 3단인데도 앞이 안 보였어요. 저는 그때 회사 건물 카페에 있었는데 네. 깜짝 놀란 거예요. 네. 뭐지? 나 지금 못 가는데 이러다가 하다가 다행히 그치긴 했는데 네. 정말 세차게 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원인은 남서쪽에서 유입된 따뜻한 수증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부딪히면서 네. 대기가 불안정해지고 그러다가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네, 네. 다만 강한 비가 몇 시간 동안 오래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밤 사이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대요. 네. 서해 5도와 경기 김포, 연천, 파주, 인천, 강화 등 이런 지역에는 각각 오후와 밤 시간대 발효로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네. 기상청은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1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도 많게는 80mm를 예보했는데 네. 기상 상황에 따라서 이게 더 상향될 가능성도 네.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 곳곳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기 북부잖아요. 지난번에도 많이 맞아요. 왔던 지역이고. 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 비도 이렇게 비대칭적이에요. 네. 강원도 동해안 특히 강릉 쪽은 가뭄이 극심해서 기우제까지 지냈다고 하는데 네. 여기 좀 비가 옵니까? 여기 안 옵니다. 오늘 와도 5mm 안팎이에요. 또 고향 네. 쪽이시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이 지역에 막 강릉 지역 주요 상수원이 맞습니다. 네. 오봉저수지라고 하던데 네. 여기 저수율이 역대 최저인 17.6%까지 떨어졌습니다. 사진 보니까 네. 바짝 말라서 바닥이 드러나 네, 저도 있더라고요. 봤습니다. 네. 네, 강릉시가 현재는 50%의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면 계량기의 75%까지 잠근다는 그렇군요. 방침입니다. 네. 네, 강릉의 최근 6개월 강수량을 보면 평년의 절반 수준밖에 안 그쳤고요. 네. 기상학적 가뭄은 지난 4월 19일부터 넉 달 넘게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한급수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뭐 빨래와 목욕을 제대로 못하기도 아이고, 이 하고 더운데. 불편 네. 겪고 뭐 기후제도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죠. 네. 네, 동해안 지역에 한번 시원한 비가 내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게 이런 비가 좀 그쪽에 내렸으면 단비라는 그러니까요. 소리를 들을 텐데.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추정치입니다만 730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긴축 재정을 강조했던 전 정부와 달리 현재 정부는 확장 재정의 의지가 분명하죠. 네, 네.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고요. 아마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기존의 예산안 증가율이 보통 2에서 네. 3% 정도였다면 이번엔 뭐 8에서 9% 안팎으로 올릴 계획인데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네. 뭐 씨를 한 되박 뿌려서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네. 씨 빌려다 뿌려야 된다. 그렇죠. 네, 그 이런 말, 이 네. 말과 딱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연구개발이나 인공지능 같은 미래 먹거리 분야에 집중 투자해서 저성장 리스크에서 탈출하겠다는 목표고요. 네. 특히 R&D 예산이 35조 원 넘는 규모로 잡혔습니다. 또 지역균형 발전 예산도 상당한 규모로 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뭐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 게 나쁘진 않는데 문제는 이게 빚을 내서 한다는 거. 나라 네. 국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미 재작년과 작년에 각각 56조 4천억 원, 30조 8천억 원 수준의 세수펑크가 났었죠. 네. 주요 기업들 실적도 좋지가 않은 편이라 3년 연속 세수펑크가 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두 차례 추경 편성이 있었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0.9%에 그쳤고요. 정부가 최근 2년 동안은 세수펑크를 국채 발행으로 그렇죠. 메워왔는데 네. 이런 가운데 얼마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어렵다라고 네. 했어요. 네, 확장 재정 기조 속에 국채 발행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날 북한군 30여 명이 군사분계선 DMZ를 넘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유엔군 사령부가 그 비무장지대 DMZ에서 건설 및 보수 작업을 하던 북한군 30여 명이 군사 분계선 MDL을 넘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네.
어제 밝혔습니다. 그 전날인 23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네. 북한 측에서 한국군이 경고 사격을 가했다라고 발표했었죠. 네. 저 이때 뉴스 하는데 딱 한 줄만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속보가. 그래서 뭐야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19일 당시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은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군 반응이 없고 MDL 아래로 내려오니까 네. 경고 사격을 실시해서 북한군이 돌아간 거고요. 네. 네, 유엔사는 북한이 DMZ 내 작업 활동에 대해선 사전 통보는 했다고 하면서 네. 이번 이슈는 물론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북측과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3일에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발음 네. 되게 어렵네요. 네, 네. 고정철 육군 중장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네. 이 제목이 남부 국경 일대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시키는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 네. 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적 도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지속되면 상응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을 한 건데요. 네. 네, 우리 군은 MDL에 접근하면 경고 방송하고 네. 넘어오면 경고 사격을 하도록 한 매뉴얼 따라서 대응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필 또 이 타이밍이 네. 이재명 대통령 순방 일정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특히 뭐 대북 정책도 주요 의제로 거론되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정말 목전인데 이걸 앞두고 한반도 긴장을 좀 고조시키면서 압박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DMZ 도발과 그 미사일을 쏜 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거니까 맞아요. 네. 약간의 무력시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지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전체 범죄 중 61세 이상이 피의자인 경우가 19%에 달한다고요? 네, 꽤 지난해 많네요. 네. 그러니까요.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가 158만 3천여 건 정도 되는데 네. 이 중에 61세 이상 피의자가 23만 9천여 건입니다. 네. 18.8%예요. 이게 그런데 처음으로 19세에서 30세 청년층의 비율을 앞질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특히 강력 범죄에서도 노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데 살인 범죄 비율 같은 경우는 61세 이상이 23%로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많았다고 해요. 거의 4분의 1 수준인데요. 그렇죠. 네. 뭐 1차적인 이유는 노인 인구가 늘고 네. 있기 때문인데 좀 더 깊은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노인 인구가 아직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외면된다는 건데요. 실직 후에 기회가 더 주어지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가 범죄로 내몰리게 됐다는 네. 분석이에요. 우리나라가 OECD 노인 빈곤율 부동의 1위고 그렇죠. 또 초고령 사회에도 지난해였나요? 네. 진입을 했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 노년층 범죄가 늘어났다는 건 분명히 좀 곱씹어볼 지점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처벌 강화보단 고령층이 사회에 기여할 기회와 보상을 늘려야 한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60대 이상의 모수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대책이 또 나와야 될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인기를 끌면서 급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주사형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 또 삭센다 같은 네. 것들이 대표적이죠. 제조사들이 국내 매출이나 판매량을 공개는 안 했어요. 네. 하지만 심평원 자료를 좀 분석을 해보면 네. 그 규모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추정해 보면 출시 8개월 만에 40만 건에 가까운 처방전이 어휴, 많이 나왔네. 나왔고요. 네. 한 달 평균으로는 8만 건이 넘게 처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유명인들이 뭐 주사형 비만 치료제로 체중을 많이 감량했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고 네. 최근엔 또 마운자로라는 치료제도 출시되면서 시장 경쟁이 더 뜨거워질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 위고비 특정 단계 제품은 구하기도 어렵고 뭐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비만약 시장 규모는 분기당 1,000억 원을 넘어서면서 폭풍 성장 중입니다. 야,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에 열린 것 반면에 부작용 오남용 이게 사실은 비만 치료제에서는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목적은 비만 치료인데 네네. 이것보다 그냥 단순히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우려가 말씀하신 우려가 네. 나오는 건데요. 원래 위고비는 BMI 30 이상인 고도비만 환자만 그렇죠. 써야 되는 네. 전문 의약품인데 이걸 미용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네.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용량으로 처방을 받은 뒤에 여러 명이 나눠 쓴다든가 써서, 네. 아니면 환자가 임의로 용량을 조절하는 거죠. 네. 야, 처방 네. 기준에 해당이 안 돼도 찾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치료 목적에 맞게 꼭 전문의의 상담을 받은 뒤에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원래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고도비만자들 위해서 맞아요. 나온 거지
원래 몸매도 괜찮은데 더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네. 이건 좀 원칙이 좀 지켜줬으면 예. 좋겠습니다. 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뭐 생리대 가격이 너무 올라서 여성들 불만이 크다고요? 네, 편의점에서 파는 생리대 23종이 지난 5월부터 적게는 100원, 많게는 900원씩 올랐고요. 네. 또 국내 생리대 가격이 해외보다 더 비싼 게 통계로 알려지면서 네. 타이완이나 일본에서 해외 직구를 아이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꼭 있어야 되는 생필품인데 그렇죠. 네. 가격이 계속 오르고 또 안 그래도 불황인데 저소득층 여성에게는 생리대 비용이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건 정말 필수품인데 여성들 불편이 크잖아요. 그러면 네. 아니, 그럼 정부에서 조금 뭘 어떻게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정부 지원이 있긴 합니다. 네. 일단 생리대가 평균 40년 정도는 써야 그렇죠. 되는 필수품인데 네, 그렇죠. 네. 가격이 오르니까 마치 억울한 벌칙처럼 느껴진다라는 예. 그런 여성분들도 있고요. 네. 누구나 쓸 수 있는 가격으로 좀 낮춰야 된다라는 네.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여가부가 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에 9세에서 24세 여성 청소년에게 월 14,000원을 네. 지원하고 있고요. NGO 단체 등에서 생리대 기부와 후원 사업도 벌이곤 있는데요. 그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가 직접 생리용품을 구매해서 네. 지원하는 방안이 더 적절하고 지원금의 규모도 오른 물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소비 쿠폰도 이렇게 지급하는데 네. 여성들의 생필품이라면 정부가 좀 네. 복지 차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그렇죠.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연령대도 더 늘렸으면 네.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자, 오늘 준비된 뉴스 모두 살펴봤고요. 퀴즈 내주셔야죠. 네, 오늘의 잘 채운 퀴즈입니다. 앞서 비만 치료제 위고비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뭐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뭐 언제건 참 뭐 네. 인류의 욕망이죠.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네. 뜨겁죠. 네. 뭐 옛날에 원푸드 다이어트, 네. 그다음 황제 다이어트 등등 뭐 수많은 있었죠, 많았죠. 방법이 네. 유행했다가 한번 네. 스쳐 지나가곤 하는데 뭐니 해도 뭐 다이어트는 건강한 방식으로 식단 조절하면서 내 몸에 맞게 빼는 게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빼다가 이 현상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네. 체중이 늘었다 줄었다 반복적으로 그런 경향을 보이는 패턴 네. 땡땡 현상입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면 이제 또 힌트 요정이 나와야 되는데 네. 자발적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네, 네. 자, 알지 이제 못하는 힌트 요정의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단어의 뜻은 원래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에서 출발한 원주민 언어라고 그래요. 이제 이게 팽의 회전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아주 그 놀이도 있어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놀이. 근데 이게 초등학교 이제 때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끝에다가 이제 그 끈 같은 걸 감아가지고 사냥독으로 썼던 건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이제 된 거죠. 근데 이거 세계 대회도 있어요. 이거 잘하는 대회가 거예요. 있어요? 세계 대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이제 다이어트 쪽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변형이 약간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조금 더 쉽게 들어야 되니까 이부자리가 완성되려면은 이불과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네. 이부자리가 완성되려면 이불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의 단어가 연속적으로 반복이 되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담요? 담요는 군대에서나 네. 쓰는 거지. 군대에서나 쓰는 모포.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아마 노래를 또 우리가 또 힌트를 드리니까요. 네. 정답 보내신 분들은 이제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면 되고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유튜브 댓글이나 YTN 라디오 어플에서 댓글창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실 동안 들을 노래 요게 이제 요요미의 이제 그 촌스러운 사랑 노래입니다. 요요미의 촌스러운 사랑 노래. 촌스러운 힌트 같은 느낌도 약간 들었는데 어쨌든 많이 답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정채은 아나운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